네빌 씨 보호자분,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아버지와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을 방문합니다. 제 이름은 조슬린이고 영국에서 아버지와 둘이서 살고 있죠. 오늘이 바로 병원에 오는 날입니다. 네빌 씨 컨디션은 좀 어떠신가요? 하체 마비가 오긴 했지만 자꾸 회복 훈련을 하셔야 해요. 시기를 놓치면 영원히 걷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몸으로 겨우 걸어봐야 밥값이나 하겠소? 차라리 되지는 게. 아버지, 그만 좀 하세요.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듣는 아버지의 신세 한탄인데 오늘은 잠잠하다 싶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 앞에서 이러려고 참았던 모양이에요.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혼하면서 완전히 폐인처럼 생활하셨습니다. 매일 술에 절어 사셨고 직장으로 출근하시던 아버지는 술집으로 출근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집에 들어오실 때면 늘 저에게 먹을 것을 사오시며 저를 1시간씩 붙잡고 신세 한탄을 하시곤 했죠. 처량했고 가엾은 사람이었지만 딸인 저에게는 할 만큼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활이 반복되던 어느 날 아버지는 술집에서 늦은 시각까지 술을 드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사고를 낸 당사자가 아버지를 내버려 두고 주랭랑을 쳤다는 것입니다. 차량 뺑소니 사건이죠. 그나마 지금 아버지가 하반신만 마비된 채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은 사고 당시를 목격한 목격자가 있었고 그분이 발견 즉시 구급대에 신고를 해주어 큰 봉변을 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분은 구급대에 신고하시고 곧바로 자신의 차량으로 뺑소니범을 쫓아가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조금만 더 지체되었으면 목숨이 위험할 뻔했어요. 그나저나 뺑소니범은 아직 못 잡으셨죠? 사고 목격자. 남자분이 뺑소니범을 쫓아가다가 사고가 나는 바람에 그분도 좀 다쳤나 보더라고요. 아? 그분은 어디에 계시죠? 그래도 아버지의 은인이신데 뵙고 인사라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글쎄요. 우리 병원에 오시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네요. 저도 건너 들은 이야기라. 아버지를 치고 달아난 범인을 잡지 못한 채 시간은 흘러만 갔습니다. 아버지는 그놈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시곤 했죠. 그 자식을 잡아야 해. 그 자식만 아니었어도 반드시 잡아서 피해 보상을 받아야겠어. 그래야 우리도 먹고 살지. 아버지의 말씀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선생이 꿈이랍시고 벌써 몇 년째 공부만 하고 있었고 집에서 유일하게 생계를 위해 돈을 벌어오던 분은 아버지뿐이셨죠. 그런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고 하반신이 마비되자 당장 생활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말대로 범인을 잡고 피해 보상을 받는다고 해도 당장의 생활은 해야 했기에 누군가는 일해야 했습니다. 당연하게도 그 누군가는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던 공부를 때려치우고 생계 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죠. 조슬린 미안하구나. 아비 때문에 하던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아니에요 아버지. 어차피 몇 년째 안 되던 공부인데 더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차라리 잘 됐어요? 그렇지 않아도 알아보던 일이 있어요? 아버지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안 실제로 저는 아버지를 대신해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한정적이었습니다. 기술직보다는 주로 단순 육체 노동이나 서비스 직종이 많았죠. 허드렛 일이요. 청소도 하고 식당에서 보조 역할도 하고 커피숍에서도 일자리가 나면 파트타임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했어요. 제 나이대의 다른 사람들처럼 돈을 벌기 위한 노동이 아니라 살기 위한 노동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저에게는 몸이 불편하신 아버지를 케어하는 일도 있었기에 몸이 2개라도 부족한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일하러 나갔을 때 아버지를 돌봐주실 분을 구해보려고 했지만 역시나 돈 문제로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아버지를 저렇게 만든 뺑소니범을 찾아야 했으며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돌봐드려야 했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초점은 거기에 맞추어져 있었죠. 그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조슬린 만나는 남자친구는 없니? 집으로 데려오지는 말거라. 이런 아비가 있다는 걸 알면 도망갈지도 모르니까. 아버지는 하루에 한 번씩 저 혈압 올리는 재미로 사시는 거예요? 전 결혼 같은 건 할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를 만나더라도 가볍게 만날 거예요? 물론 지금은 만나는 사람 없고요. 아버지는 내가 얼마나 바쁘게 살고 있는지 알면서 저런 걸 물으시는 걸까 싶었습니다. 지금처럼 살다가는 결국 이 상태를 지속하지 못하고
저 스스로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조금씩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고민했죠. 달리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돈을 지금보다 많이 벌고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버는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고민해 보았지만 낮에는 생계를 위해 일을 하면서 틈틈이 할 수 있는 공부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나마 없는 시간에 지속할 수 있는 공부가 뭘까 생각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운동과 관련된 일을 시작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무래도 힘든 일상생활에 지치다 보면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생길까봐 최대한 지속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다 보니 그런 생각에 이르렀던 것이죠. 아무래도 좋아하는 일이면 힘들어도 하게 되니까요. 그런데도 실천으로 옮기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낮에 하는 일이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일이 대부분이었는데 일을 마치고 나서 한가한 시간에 마저 운동하려다 보니 몸이 버티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준비하게 된 것은 피트니스 트레이너라는 직업이었습니다. 단순히 근육을 만드는 트레이너가 아니라 재활 쪽에 중심을 맞춰서 공부했죠. 그게 최대한 몸을 덜 쓰면서 공부와 병행하는 최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버지를 보살피기 위해서 이보다 좋은 직업은 없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처럼 결혼해서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겨 인생을 망가뜨릴 거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나아. 그러려면 지금부터 착실하게 준비해서 돈도 많이 벌어야 하고 전문적인 직업도 있어야 해. 이러한 생각이 제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죽기 살기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자격증을 따고 피트니스 트레이너로 취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버지를 케어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억지로 버텨냈던 근성 덕분인지 저는 매사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악착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트레이너 일을 하면서도 모든 것을 걸었죠. 그러다 보니 피트니스 센터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피트니스 센터의 보스가 저에게 새로운 제안을 해왔습니다. 조슬린 씨가 너무 열심히 해주는 덕분에 우리 센터에 손님들이 부쩍 늘었어요. 이건 보너스입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무슨 제안인가요? 우리 센터 회원분들 중에는 시간이 제한적인 분들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개인 트레이너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직접 가서 일정 시간 동안만 운동을 봐주면 됩니다. 당연히 수당은 그만큼 더 챙겨드리고요. 아마 시간 대비 수당은 더 짭짤할 겁니다. 어때요? 저야 물론 종조 해볼게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이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취직 후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덕분에 이런 기회를 얻게 된 것이라고 생각했죠. 이때만 하더라도 단순히 돈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센터 사장님이 소개한 회원님의 주소를 받은 저는 다음 주부터 바로 그쪽으로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주소지에 도착한 회원님의 집은 넓은 마당이 있는 주택이었습니다. 와, 집이 이쁘네. 나도 얼른 돈 벌어서 이런 집에서 아버지 모시고 살고 싶다. 이쁘게 꾸며놓은 마당과 널찍한 통 창문이 달린 집을 보니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와버렸죠. 그리고 곧바로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바로 뒤에서 누군가가 말을 걸었기 때문이죠. 내부도 좀 구경하실래요? 내부가 더 이쁘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뒤에 계신 줄 몰랐네요. 혹시 개인 트레이너가 필요하시다는 그분 맞으신가요? 아, 죄송합니다. 뒤에 계신 줄 몰랐네요. 혹시 개인 트레이너가 필요하시다는 그분 맞으신가요? 키는 저보다 약간 큰 17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동양 남자였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만연했고 여유가 흘러넘쳤죠. 사실 제가 남자를 볼 때 첫눈에 반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번에는 예외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데이빗 킴이라는 이 남자의 집에 출퇴근하면서 트레이너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집이라는 공간이 사적인 공간이어서 그런지 처음에는 조금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조금씩 친해지고 나니까 오히려 더 편한 느낌이 들었죠. 데이빗은 오른쪽 무릎이 조금 불편해 보였습니다. 과거에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다고 했죠. 그 재활을 돕기 위해 제가 필요했던 것이고요. 저는 성심을 다해 데이빗의 재활 치료를 도왔고 어느새 우리는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조슬린, 그때 기억나?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말이야. 사실은 나 첫눈에 반했잖아. 당신이 주소지가 적힌 종이를 보며 두리번거리던 모습이 어찌나 이쁘던지. 뭐? 그때부터 보고 있었던 거야? 와, 나 완전 설계 당한 거네?
자기 보기보다 계획이 철저한 사람인 것 같아. 조심해야겠어. 데이빗은 저에게 설렘을 주는 사람이기도 했고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데이빗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저에게는 유일한 힐링 시간이 되었죠. 하지만 우리의 행복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데이빗은 나와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조슬린, 아버님은 언제 소개해 줄 거야? 이제 가족들 인사 정도는 해도 괜찮지 않겠어? 글쎄, 아버지가 워낙 낯을 가리셔서 다른 사람 만나는 걸 극도로 꺼리셔. 나중에 이야기하자. 가끔 결혼에 대한 뉘앙스를 풍기거나 가족을 소개해달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가시방석에 앉은 사람처럼 불편해졌던 겁니다. 결국 이런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 우리의 사이에 불화가 생겨났습니다. 조슬린, 난 당신을 사랑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하고 싶고 가정도 꾸리고 싶어. 근데 당신은 내가 우리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만 하면 대화를 회피해. 이건 나와 미래를 꿈꾸고 싶지 않다는 얘기야? 데이빗, 나도 당신 사랑해. 하지만 결혼은 별개의 문제라고. 꼭 결혼이 아니어도 행복하게 만날 수 있는 거잖아. 안 그래?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내가 결혼을 생각할 상황이 아니야. 미안해. 드디어 골맞던 문제가 터져버리자 우리는 속에 있던 마음들을 털어놓기 시작했고 그것은 더 심한 감정의 골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 문제가 이별이라는 아픔의 시발점이 되었죠. 그래, 차라리 잘 됐어. 내 주제에 지금 남자랑 사랑 노름이나 할 때야. 게다가 아버지가 지금 저런 상황인데 아직 뺑소니 범인도 잡지 못했고 어차피 영원한 사랑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엔 둘 중에 한 명은 배신을 할 것이고 남은 한 명은 서서히 인생이 망가지게 될 테니까요. 이제 다시 저의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별을 하게 된 우리는 한동안 각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저는 또다시 일에 미쳐서 지냈고 남는 시간에는 경찰서에 오가며 아버지의 뺑소니 사건 진행 상황을 체크했습니다. 뺑소니 사건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듯 했지만 당시에 아버지를 도와주신 목격자분 덕분에 조만간 해결될 거라는 경찰의 말을 들었습니다. 당시 목격자분이 일부 차량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과 현장 CCTV 자료들 토대로 범인을 색출하는 중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뺑소니 범인이 검거되었다는 소식이었죠. 뛸 듯 기쁜 이 소식에도 저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와 아버지를 괴롭힌 장본인,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장애를 안겨준 범죄자, 당장이라도 그놈이 있는 곳으로 질주하여 죽도록 패버려도 시원찮은 상황이었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죠. 조용히 일이 처리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마음 한쪽이 허전하고 텅 빈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그토록 잡고 싶었던 뺑소니범을 잡은 탓이 컸을 겁니다. 그동안 제가 살아온 인생은 저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 살았고 뺑소니범을 잡기 위해 살았고 아버지를 지켜내기 위해 살았을 뿐이었죠. 이제는 저를 위한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헤어진 한국인 남자친구가 생각났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사랑해준 남자. 그나마 제 인생에 있어서 그 남자가 없었더라면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오랜만에 산책하러 나갈까요? 나 내일 쉬려고. 같이 산책 간 지 오래됐잖아요? 저는 아버지의 휠체어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근처의 공원에 나와 아버지와 거니는 산책길은 훌륭했습니다. 아버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아버지는 어딘가를 향해 손짓하며 말을 걸었습니다. 아니, 자네가 여긴 웬일인가? 운동 나온 건가? 여긴 내 딸이네. 아버지는 공원에서 조깅하던 한 동양인 남자를 불러 세우며 말을 걸었죠. 그리고 저는 그 남자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헤어진 한국인 남자친구였거든요. 왜 인사들 안 하고? 조슬린, 이쪽은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 구조대에 연락을 해주고 뺑소니범을 쫓아가서 잡으려고 했던 아주 훌륭한 청년이다. 그냥 신고 정도만 해주어도 고마운데 쫓아가다가 사고까지 나서 다리까지 다치고 말이야. 자넨 사람이 너무 착해서 탈이야. 정의감이 너무 투철해도 못 써. 몸을 좀 아껴. 아버지의 말을 들은 저와 데이빗은 서로를 바라보며 만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데이빗이 먼저 입을 땄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슬린 씨. 저는 데이빗 킴이라고 합니다. 혹시 두 분을 우리 집에 초대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저는 아주 예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외부도 내부도. 그날 이후 저는 예쁜 마당을 꾸미며 행복을 만끽했고 아버지는 재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저와 아버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원했던 건 비혼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삶이 아니었을까요?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도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만큼은 그런 분들도 마음을 비우시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요? 진짜로 원하는 게 그것이 맞냐고 말이죠.